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피그마 실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상장하고 첫 실적 발표라 그런지 기대도 많고 말도 많았잖아요. 근데 핵심이 진짜 재밌어요. 매출이 작년보다 41%나 늘었거든요. 엄청난 성장인데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2% 넘게 훅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성장을 했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 오늘 바로 이 지점, 피그마의 현재 상황이랑 또 높은 기대치,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뭐 실적 숫자부터 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 뜨거웠던 IPO 배경, 또 경쟁 상황까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숫자부터 좀 보죠. 2분기 매출이 2억 4,96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고 그 시장 예측치, 팩셋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거랑 딱 맞았어요. 41%면. 와,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 아닌가요? 네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41% 성장률, 이거 자체는 뭐 누가 봐도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장 반응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 너머를 봐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피그마한테 걸었던 그 기대치, 그 수준이 어땠냐는 거죠. 기대치요? 네, 피그마가 2025년 7월 말에 상장하고 나서요. 한 달 만에 주가가 250%가 뛰었어요. 정말 열광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기대치가 그냥 뭐 예상치에 맞겠지, 이 수준을 훨씬 넘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예상대로 잘 나온 걸로는 성에 안 찼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냥 예상치 부합 정도가 아니라 예상을 확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 그걸 바랐던 거죠. 지금 피그마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거든요. 이게 연 매출의 35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높은 평가인데 35배요? 와. 네, 이 정도 높은 가치를 설명하려면 41% 성장,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시장은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그마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높은 기대치라는 벽에 좀 부딪힌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전망, 그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걸 보면 피그마 자신감은 아직 괜찮아 보여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2억 6,300만 달러에서 2억 6,500만 달러 사이를 제시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하면 한 33% 정도 성장하는 수준이거든요. 33% 성장. 네. 근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이 가이던스의 제일 낮은 값이 있죠. 하단. 그것마저도 시장 예측 평균치, 그러니까 컨센서스인 2억 6,200만 달러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잘 성장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는 셈이죠. 아니, 다음 분기 예상치도 시장 기대보다 높게 잡았는데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왜 불안해했을까요? 여전히 말씀하신 매출 35배라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장률이 41%에서 33%로 좀 꺾이니까 이거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인가요? 아마 둘 다겠죠. 말씀하신 대로 33% 성장도 물론 대단하긴 한데 이전 분기 41%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역시 그 밸류에이션 문제예요. 매출의 35배 평가라는 게 이게 사실 뭐랄까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던 시절 유동성 넘쳐날 때나 가능했던 그런 수준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네, 지금처럼 금리도 오르고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클 때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33% 성장 전망만으로는 이 비싼 가격표를 설명하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상장 초기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죠. 2025년 7월 31일이었나요? 공모가 33달러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250%가 뛰었으니까 시장이 정말 뜨거웠고 그 덕에 자금도 12억 달러 넘게 확보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막 주가가 급등했던 게 오히려 피그마한테는 좀 기대치를 너무 높여놔서 독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IPO 직후에 주가가 그렇게 확 뛴 건 사실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고 또 그때 유동성도 풍부했잖아요. 그런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뭐랄까 일종의 거품 같은 게 좀 껴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거품이요? 네, 이번 첫 실적 발표가 그 거품이 이제 현실이랑 딱 마주치는 첫 번째 시험대였던 거죠. 근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 좀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피그마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고성장 기술주들이 IPO 초기에 막 과열됐다가 이제 실적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비슷한 조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 심리가 꿈을 꾸다가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뭐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반에 막 뜨거웠던 분위기는 좀 가라앉고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피그마의 실력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장 안에서 얘네 위치가 워낙 강력하다는 거죠. 피그마는 지금 협업 기반의 UI, UX 디자인 툴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표준이에요, 표준. 그렇죠. 거의 다 피그마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도비 XD나 스케치 같은 경쟁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디자이너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피그마 영향력이 진짜 막강하죠. 특히 그 2023년 말에요. 그 거대 기업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규제 당국 반대로 무산됐죠. 아, 맞아요. 그때 빅딜이었는데. 네. 근데 그 사건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와, 피그마는 진짜 다르구나. 얘네 독자적인 가치랑 시장 지배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됐어요. 맞아요. 어도비가 사려다 못 샀더 이러니까 뭔가 더 대단해 보이고. 게다가 요즘 뭐 기업들마다 다 디지털 전환 하면서 그 사용자 경험, UX,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UI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흐름 자체가 피그마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분명 피그마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개발할 때 디자인 역할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피그마 가치는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마음 놓을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도비 같은 큰 회사들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고 언제든지 또 새로운 기술로 확 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특히 요즘 막 뜨는 AI 기술 있잖아요. 이걸 디자인 과정에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 이게 앞으로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그마가 지금 이 리더 자리를 지피고 또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서 경쟁자들이랑 격차를 더 벌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경쟁도 치열한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현재 피그마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11명인데 4명은 매수 의견, 나머지 7명은 보유 의견을 냈다고 해요. 매도 의견은 없다는 건 다행인데 절반 이상이 그냥 지켜보자 뭐 이런 중립적인 시각이네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엘리자베스 포터라는 연구원은 목표 주가 $80에 동일 비중, 이퀄 웨이트 등급을 줬다고 하던데 이 동일 비중,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동일 배중 등급은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이 기업 가치를 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좀 중립적인 의견이에요. 중립적이다. 네.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 크게 떨어질 위험도 낮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포터 연구원 분석은 피그마 기술 혁신 좋고 시장에서 잘 나가는 거 인정한다. 근데 이미 주가에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함이 꽤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여기서 더 오르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인데 그렇다고 팔아라 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균형 잡힌 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혁신성은 인정, 근데 가격은 이미 비싸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피그마 CEO 딜런 필드라는 사람이 이번 실적 발표 때 고객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장기적인 비전이랑 혁신 의지를 막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 CEO로서는 당연히 그런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얘기해야죠. 특히 피그마처럼 혁신을 동력으로 삼아서 커온 회사한테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 인공지능 AI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자들이랑 협업하는 기능을 더 강화한다든지 앞으로 피그마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였겠죠. 그렇죠. 미래를 보여줘야 하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되게 냉정해요. 투자조들은 당장 눈앞의 숫자,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수익은 얼마나 냈냐,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CEO가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얘기해도 그것만으로는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제품 혁신하고 디자인 생태계를 넓히는 건 피그마의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고, 이게 계속 성과로 나타나면 시장 평가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장기적인 비전이랑 단기적인 실적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조정은요, 피그마라는 회사 자체의 어떤 펀다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IPO 이후에 만들어졌던 좀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이제 현실이랑 만나면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시장이 피그마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정한 가치는 얼마인지 이걸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피그마가 지금 이 높은 가치를 지키고 더 성장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30% 이상은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한다는 거 시장에 딱 보여줘야 해요. 성장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없애는 게 제일 시급하죠. 네, 성장률 유지. 둘째는 지금 핵심인 디자인 툴 말고 다른 영역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좀 넓혀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랑 같이 쓰는 협업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AI 기반의 뭔가 혁신적인 기능을 새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제품 다각화군요. 셋째는 북미 시장 넘어서서 아시아나 유럽 같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을 더 빨리 해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성장에 집중하는 단계지만 언젠가는 이익을 내는 회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압박도 점점 커질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피그마는 여전히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혁신적인 DNA도 가진 좋은 회사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41% 성장률이 그걸 보여주고요. 하지만 동시에 IPO 성공 후에 잔뜩 높아진 시장 기대치,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조정이 피그마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게 크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방주사요? 네. 너무 과했던 기대를 좀 덜어내고 이제 현실적인 성장 목표랑 그에 맞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 시장이랑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피그마는 분명히 잠재력이 큰 회사지만 그 잠재력을 앞으로 계속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오늘 피그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성장 속도 그 자체보다는 기대와의 차이였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피그마는 여전히 디자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핵심 플레이어지만 지금의 그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성장해야 하는 그런 압박 속에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조정 국면이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피그마가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좀 꾸준히 지켜보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피그마의 실적, 밸류에이션, 경쟁 환경 이런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앞으로 몇 년 안에 AI가 디자인 작업의 상당 부분을 막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도구가 확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피그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장에서의 그 강력한 위치나 성장하는 그 길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